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습속의 길이 있었다. 이 제가 할 프로그램들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즌 1 해가지고 일반적인 좀 마케팅 기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본이고, 시즌별로 한 이유는 솔직히 쭉 커리큘럼을 하면은 책 한 12권 정도 다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죠. 좀 반응 좋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럴 의욕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시즌 1, 2, 3 이렇게 계속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 솔길 안내 한번 좀 드리면요. 일단 여기 보시는 서평들이 제가 실제로 진짜 다 읽은 책들이거든요. 이거 블로그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그 독서 기록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진짜 다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5년째 1년에 100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부터 좀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독서로 좀 얻은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해 드리면, 영어도 했었고, 부동산 경매도 했었고, 블로그 마케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블로그 마케팅에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되신 건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 영어를 막 배우고 외국 살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영어 영문학과인데, 영어 못하는 영어 영문학과였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적응하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혼자 했었어야 되는데, 그 군대 가서 2년 반 복무를 했는데, 그때 영어 원서 읽으면서 영어를 혼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근데 영어 이거 배워봤자, 저는 이제 월급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영어 쓰는 회사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이 월급에 반영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자산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면서 이때도 책을 꽤 많이 읽었어요. 강의도 듣긴 했는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본적인 경매 기술 같은 거는 강의로 많이 해결했는데, 경매 기술에서 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부동산 자산 시장의 사이클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폭등장이 왔다가 어느 시점에는 하락장이 오고, 그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정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경험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책으로 많이 채웠습니다. 책으로 많이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아파트는 책들이 많지만, 아파트는 뭐 강의도 많고 그러겠지만, 오피스텔이나 농지랑 막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공부하면서 챙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인데, 이게 지금 제가 블로그 대행으로만 지금도 월 매출은 계속 1,000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랑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순이익이 훨씬 적고, 제가 필라테스 센터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1호점은 순이익으로는 한 1,400만 원까지 찍어보고, 그 뒤로 이제 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호점이 제가 지금 인수한 지 딱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제가 인수를 했었으니까, 예전 원장이 운영했을 때의 매출도 스튜디오 메이트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매출이랑 제가 1년 동안 와이프랑 운영했을 때의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진짜 딱 1억 정도 차이 났거든요. 선생님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기구 막 이런 인테리어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블로그 마케팅만 붙였는데, 그냥 매출이 1억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기술들인데, 이 기술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척이나 열심히 책을 읽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과만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얻은 자질들은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중요성, 뭐 목표 세워라. 이거 목표를 쓰면은 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책 보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 태도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보통 원싱 이런 책들 많이 보시죠? 시간 관리하면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이제 기버의 성공 법칙이라고, 이게 되게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이 나눠주면 그 기버 자체가 성공한다는 그런 법칙도 이제 알게 됐고, 리더십이나 요약력, 배움에 대한 태도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 세상에 책 한 권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지금 예약 주문하고 있고요. 이 책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 블로그 마케팅 기술에 대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의 문제점들이 이런 겁니다.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못해서 삶이 안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책까지는 어떻게 읽으시는데,
그걸 이제 내 생활에 적용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읽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기억에 남는 게 되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책을 너무 뜨문뜨문 읽어가지고 그 충분히 양적으로 축적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책 하나 읽고 아 그래 그 내용 좋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 책을 두 권, 세 권, 네 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련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책 한 권 딱 읽고 아 그래 좋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약간 영화 보듯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양적으로 충분히 축적을 못 시키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 필요한 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특히 경영서 같은 것들이 그런데 나는 지금 직장인이고 혹은 지금 필라테스 강사인데 갑자기 회사 경영에 대한 책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책들이 되게 유명하고 막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걸 봐도 나한테는 어차피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책을 읽고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삶이 하나하나 탁탁 바뀌는 걸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계속 읽으실 텐데 이런 적절한 책을 못 찾아가지고 걔네 뜬구러없는 책만 읽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책 내용을 실천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속 길이라고 부르는 제 컨텐츠 기획은 여러분들이 되게 실천으로 좀 옮길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막 좋은 책들이랑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책 리뷰하면서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실행에 옮겼구나를 좀 알아가실 수 있게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 속길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드리면 제가 시즌 4까지 기획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거든요.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걸 성공시킨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를 되게 글쓰기 자체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관련하면은 이 세일즈 관련해서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필라테스 대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문의는 어떻게 꽂아드리거든요. 근데 그 문의를 결제로 전환을 시키시는데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 다뤄드리면 좋겠다 해서 10대1즈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건 원장님들에게 조금 해당되고, 원장님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사업도 운영이라는 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강사들 관리, 뭐 강사들과의 그런 관리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 재무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센터는 회원권 자체가 한번 결제하면 그 선불금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걔가 부채로 인식돼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계속 어 그냥 나 이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먼저 쓰시거나 하면 나중에 되게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나의 목표에 대해서 세우고 그걸 달성해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체에도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특정 그 뭐냐 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필요하고 그것들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이 수립돼야 이게 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이 길로 나아가는구나 하고 비전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별로 나눠둔 거는 아까 처음 설명해서 드렸다시피 이 시즌 1이 잘 돼야 시즌 2가 열릴 거고 시즌 2가 잘 돼야 3, 4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 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알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점점 더 좋은 모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공지된 시간, 그러니까 수요일 2시 반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시작하게 될 건데, 제가 책에 대해서 오늘처럼 강의 형태로 계속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이렇게 대화로 소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책들을 공지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시간 직전까지 책은 읽어주세요. 강제는 아닌데 읽을수록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각 모임이 끝나면은 오늘도 끝나면 한번 부탁드릴 건데 반드시 후기를 좀 편한 방식으로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뭐, 여기서는 제가 스레드로 많이 보고들 오신 것 같은데, DM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저희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면, 이제 그냥 제가 스크린샷 뜰 수 있게, 아, 오늘 어땠습니다 정도의 가벼운 카톡 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후기 쓰시면서, 이제 제 모네타리움 블로 URL 있잖아요. 그거를 좀 첨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를 태그하거나 스레드 태그할 때 제 아이디 걸어가지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계속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도와주시면 제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거든요. 예상되는 질문들인데 책을 반드시 다 읽고 들어야 하나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되는데 가급적 읽고 오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화 참여는 안 하고 듣고만 있어도 되나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듣고만 계셔도 되고. 저 원래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의 모임 모두 참석해야 되나요? 저 너무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전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녹화본도 드리잖아요. 녹화본 드리니까 그것도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1회, 2회 끝났는데 3회, 4회 막 이렇게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녹화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 중간에 초대해도 되냐? 네, 지인들 초대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모임이 있다더라 해서 점점 퍼져나가면 저는 진짜 좋거든요. 그게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자, 여기까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거든요.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아니면, 나 잘 이해됐다. 이 정도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 1번 한 번씩 다 눌러주시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 제가 필라테스 강사님들 대상으로 일단 타겟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 읽는 게 조금 힘드실 거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조금 살펴봐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읽는 게 사실 분량 채우는 데는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읽는 시간 자체를 배정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읽는 시간을 정해서, 아, 이 시간이면 내가 무조건 책을 읽는다라고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출퇴근 지하철에서만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출퇴근을 안 하니까 거의 걸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볼 때 좀 읽습니다. 그래서 애기 이제 주말마다 수영장 가는데 수영장 보내놓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나거든요. 그럴 때 읽거나 아니면 애기가 TV 틀어달라고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제 TV 틀어주고 전 그 옆에서 이제 책을 한 10분 정도 읽는다던가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활 중에서 아, 이 시간대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그냥 배정해가지고 그냥 읽는 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독서법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오디오북 좋습니다. 오디오북이 이게 걷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라테스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하면서 오디오북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자극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동작을 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오디오를 들으면은 이제 내용이 그냥 흘러갑니다.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 오히려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운동들에는 오디오북 들으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으면서 듣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센터 가실 때 이제 오디오북 들으면서 가는 거죠. 저는 밀리의 서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가장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그걸 쓰게 된 건데 되게 많죠.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꽤 독서량이 많아질 겁니다. 이제 오디오북 들을 때 주의점은 이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말기. 그러니까 내가 오디오북 듣는 게 생소하고 낯서니까 이거 당연히 뭐라 그러냐. 안 될 거야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복잡한 일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 때만 오디오북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게 청소할 때도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먹 독서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거고, 제가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독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어봤자 어차피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어차피 다 기억 못 하니까 그냥 대충 읽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레벨 1, 2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거 기술을 쓰지 않아도 좋은데, 한번 써보시면, 아, 독서가 이렇게 재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목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독서법 얘기했는데, 뭔가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잘 이해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잘 이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네, 괜찮죠? 오디오북이요? 저 그 밀리의 서재 쓰고 있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괜찮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또 이게 공짜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네, 거기까지 아끼실 거면 한번 추천은 드리는데, 그거 아끼는 거 찾아보다가 실행을 안 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한번 등록하고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질문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날먹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좀 책을 대충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하려면은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냐면,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한 번씩 한번 써봐 주실래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씩만. 10배의 법칙. 이거 좋죠. 10배의 법칙 저도 그 요즘에 좀 정신이 나태해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읽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혼모노 이야기 많던데. 저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돈의 속성 좋죠. 네. 전 돈의 속성은 또 한 두세 번 읽었고, 최근에 그거 읽었습니다. 그거. 사장학개론? 네, 사장학개론 읽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이것도 읽으면 좋죠. 네. 자, 넥서스. 넥서스 완전, 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작은 가게의 돈. 나는 쓰고 버린다. 아주,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거 엄청 좋아요. 미래를 기억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 그거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네, 이것도 습관 잡는데 되게 좋은 책이죠. 저도 이 재테크 생활하기 시작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이런 종류는 좀 여러 책이 많아가지고 제가 본 게 그건가 싶긴 하네요. 좀 기억이 헷갈리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책을 하나씩 다 보셨죠? 웰싱킹도 좋죠. 웰싱킹도 저도 되게 울림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거를 한 책을 끝나게 읽으면은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한 몇 가지 정도 기억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딱 생각이 깨진 게, 이럴 거면 그냥 책에서 기억나게끔 한 세 개 정도만 찍어가지고 찾아내면 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내가 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기억나는 게 다섯 개가 안 돼. 그걸 위해서 이제 어,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책 읽을 땐 한 6시간 정도 걸리죠. 그 시간을 투입할 건가? 아니면 그냥 어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제 세 개 그냥 내가 배울 걸 위해서 그냥 책 한 권을 대충 읽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후자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거든요. 책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바뀐 생각 자체로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딱 하면서 제 독서 생활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책 방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유형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 무작정 따라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책을 펼쳐놓고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매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 경매할 때, 그 명도라고 해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 이제 내보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매책 옆에 펴놓고 그걸 한번 싹 외우고 그 점유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왔던 대로 그냥 얘기하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책을 읽었는데, 아, 그래.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활을 쭉 하고 났는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예전에, 아,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그 생각이 떠오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블로그 마케팅이랑 역설계 케이스인데, 뭔가 역설계라는 책을 먼저 읽었었는데, 블로그 마케팅을 이제 제가 해야 될 상황이 왔었죠. 근데, 역설계를 해가지고 블로그 마케팅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배우는데 엄청 가속도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런 거예요. 기술을 알려주시진 않는데 뭔가 내가 지금 삶에서 보다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뒤에 내 모습 막 이렇게 떠오르면 내가 어떤 삶이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주비스 미라클이라는 그 사업체 아시죠? 다이어트 업체. 이 책이 되게 필라테스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객들 타겟군도 비슷하고, 어, 여러모로 좀 전 참고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필라테스 센터 지금 와이프랑 하나, 두 개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 10년 되면은 주비스 미라클처럼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최소한 돈 버는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부동산 경매랑 그 블로그 마케팅을 배운 거는 독서 덕분이었고, 저는 독서를 진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날목 독서를 하면 어떤 걸 얻으실 수 있냐면, 2시간에 일단 책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주말에 딱 그냥 각 잡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끝낼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먹 독서 이 방식도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2시간이면 서평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한번 다 읽고 그리고 서평까지 써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딱 누르는 데까지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할 수 있는 뭐 기적 같은 방식은 아니고 그냥 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만 딱 바꿔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필라테스 강사님들이니까 시간 많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빨리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날목 독서의 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일단 책을 미친 듯이 빨리 읽게 되니까 책 읽기에 대한 부담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설득의 심리학 이런 벽돌책 있잖아요. 뭐 사피엔스 이러면서 두꺼운 책 있잖아요. 아, 그런 책 너무 읽고 싶은데 이거 읽으면은 평생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 드는 책들. 근데 날목 독서 하면 그런 것도 일주일 안에 어떻게 끝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300페이지 기준으로 2시간 정도 끝나니까 벽돌책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6시간, 일반적인 책 읽는 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책을 고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에게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또 좋은 책을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많이 읽는 거거든요. 그냥 괜찮다 싶은 거 그냥 읽어보고 아, 이 책 나한테 안 맞네 하고 던져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 읽기의 부담이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책 읽기의 가장 그 이상적인 모습은 부동산 투자로 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러 이제 임장이라 그러는데 현장 방문을 하는 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그 부동산 책을 읽는 게 가장 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내가 실제로 지금 뭔가 글을 쓰려고 앉아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책을 읽고 쓰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랑 이렇게 그 실행의 간극이 엄청 짧아야 돼요. 실행하고 있거나. 그리고 빨리 읽으면은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그 드라마 중간에 어쩌다 보고 에피소드 빠지고 그 다음 거 보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이의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됐었겠지라고 예측을 하시잖아요. 이거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엄청나게 빨리 읽으면은 그 사이에 내용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를 내가 진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채워놓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읽는 게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내가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날먹 독서가 좀 통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통하는 영역은 정보 획득성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 글을 보고 감동을 얻고 싶거나 그런 종류의 독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런 게 있네 하면서 툭툭툭 보면서 넘어가는 독서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나 투자나 사업, 마케팅 이런 것들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책들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독서들 있잖아요. 특히나 자기계발 같은 게 그런데 솔직히 좀 책 좀 읽어보시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읽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네, 이 사람은 좀 저렇게 표현하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이런 종류의 독서에는 그 날목 독서가 진짜 빠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이제 돈 버는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날목 독서가 안 통할지도 모르는 그런 종류의 독서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독서. 그러니까 시험 공부 같은 거,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치르셨던 그 자격증 시험에서 해부학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형으로 하는 거. 아, 그런 거에는 좀 안 먹히겠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표현을 들고 이렇게 잘근잘근 음미해야 하는 독서들이 있어요. 이게 뭐 문학작품 감상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함축적인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독서들이 있습니다. 시나 카피라이팅 쓰는 거. 그러니까 시는 뭐 그렇다 쳐도 카피라이팅은 그래도 돈 버는 독서 축에 속하는데 이거는 좀 이게 그 카피라이팅 써놓은 짧은 문장을 보고 아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를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목 독서랑 거의 반대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했던 책인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천천히 읽으라고. 그리고 음미하면서 이제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키워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광고 계열의 사람이고, 이 카피라이팅과 그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 어, 그 크리에이티브가 자기 일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업가, 그러니까 빠른 실행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먹독서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먹독서 하는 법 한번 쭉 알려드릴 텐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6단계를 다 끝내면 2시간 정도가 될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적기입니다. 목표 적기는, 책에서 얻고 싶은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 정보를 찾으라고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책이야. 이 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차라도 보면서 아, 이 책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 첫 표지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제 목표를 쓰는 거죠. 아, 이 책에서는 내가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한테. 그 다음에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잡지 보듯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렇게 슥슥슥슥 넘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잡지에서도 그림과 텍스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텍스트가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줄긋기 같은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읽으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글쓰기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진행된다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줌에서 하고 있으신 분들 말고, 그, 니켄님 지금 줌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 계신 화면이 없으실 겁니다. 그, 제 스토리에 아마 줌 링크를 남겨놨는데, 거기로 들어오셔도 좋아요. 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볼 내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죠. 네, 이런 느낌으로 슥슥슥 넘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독서법 있잖아요.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낡은 방식의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냐, 조선시대 장원급제, 막 그때 때부터 했던 방식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는 거는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집중력도 그렇게 요구되지 않고 심지어 그 텍스트들 있잖아요. 책 텍스트들도 AI가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량도 많은데.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대충 읽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독서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독서량 이런 거는 향상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영어 이야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 책을 읽어가지고 하게 됐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했을 때는 그 텍스트가 그냥 그 흰색이 종이고 검은색이 글자다. 이 정도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단어는 읽을 수 있지만 그 단어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냈을 때의 뜻, 의미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정도 그 영어 원서를 읽으니까 진짜 읽히더라. 이런 걸 경험해 봤을 때 어쩌면은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맹에서 그 글자를 읽고 있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험 가지고 있는 지금 독서력 자체는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선하면 충분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대충 잡지 보듯이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책을 딱 덮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산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막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 책은 이렇게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막 상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랑 그 책에서 스쳐가듯이 알게 된 내용들을 좀 계속 이어지도록, 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럼 이 해야 할 일이 실질적으로 했을 때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산책까지 했어. 일단 책에서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은 한 이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세 개 정도로 줄여보세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써놨잖아요. 그 목표 대비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만의 스토리 얼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보다 뭐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 개보다 뭔가 정리할 게 훨씬 많아. 이러면은 그냥 그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세 개를 계속 이야기해 드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죠.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세 개면 진짜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냥 딱 중요한 거 세 개만 얻고 책을 던지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시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내가 세 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크해 놨던 데 보시면은 이 세 개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이 표시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 표시된 영역만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이제 앞뒤로 조금 더 읽으시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중에 이 표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뭐 그것도 대충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세 개의 아이디어만 엄청 단단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만의 해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손기록, 손으로 쓰거나, 뭐 저처럼 블로그에 쓰시다거나, 마인드맵을 하신다거나, 뭐 편한 방식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걸 경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계속 쓰는 이유도 사실 이렇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지고 서평까지 써야 제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6단계 쭉 진행하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돌려볼게요. 이게 목표 적기, 이거 뭐 5분 걸리겠어요? 그냥 적고, 잡지 보듯이 한 40분 정도 넘기고, 그 다음에 걷는데 이건 솔직히 쉬는 거니까 치지 않고 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3개 정도 생각하는데도 한 5분 정도 쓰고, 다시 보는데 30분 정도, 그리고 기록하는데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대충 120분,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시간 컷으로 이제 서평까지 쓴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날목독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거나, 뭐 잘 이해됐다, 잘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진님, 감사합니다. 네. 잡지처럼 읽으면 글을 다 안 읽는 겁니다. 실제로 다 안 읽고. 그게 약간 그 주변시라 그러죠. 주변시처럼 이렇게
슥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길은 주는데 걔를 읽지는 않는 거죠. 네. 이게 되게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 불편하실 건데, 그게 뭔가 기술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연습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빨리 읽으면 어떤 것들이 또 되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비용제로 크로스책, 증강현식, 평균 이상 뭐 이런 걸로 준비해 봤는데 일단 비용제로는 무슨 말이냐면 책 읽는 속도가 한 권에 지금 2시간 정도 잡히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책 읽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숨 쉬듯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기 그 등원 준비하면서 TV 틀어주고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 10분 정도란 말이에요. 그 10분이 한 3일 정도 쌓이면 전 책 한 권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 읽는 것 자체가 뭔가 부담스러운 활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거네. 그냥 숨 쉬듯이 되게 자유로운 활동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궁극적인 그게 아닐까요? 그 독서 습관이지 않을까. 그리고 크로스 책은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엄청 맹신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해야 될 방법은 비슷한 책을 한 시간에 되게 많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저만 하고 저 책에서는 저만 하네. 라는 식으로 이제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책끼리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엄청 다른 얘기가 세이노의 가르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책은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도 이제 사업가로서의 성공이나 뭐 인생 성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두 책이 한꺼번에 읽어보면 나의 포지션은 어딘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그 부동산 관련된 책들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 하는 얘기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 내용, 저 책에서는 이 내용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증강 현실 실행은 뭐냐면은 솔직히 저도 책 한 권 읽고 그걸 바로 모두 다 실행에 옮기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내가 다른 책 세 권을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 이러면 진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책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가 두 번째 책에서는 여기서도 나오네. 세 번째 책 정도에서도 나오면 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나태해져가지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서 진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효과도 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경매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블로그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리고 평균 이상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와, 이 독서 기술을 얻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람들이 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특정 기술들을 평균 이상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엄청 제 자존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얻게 되시면 이런 것도 느끼게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지금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미 몇 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켜보기도 하고 피드백이 어떻냐라고 받아본 적도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래도 될까라는 그 자의식이 엄청 강한 케이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대충 읽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잘못 이해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책을 읽고 내 행동이 책을 읽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든 어차피 세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바뀌는 게 중요하면은 내가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다른 행동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스스로 그 책에 대한 집착 같은 걸 조금 놓으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케이스는 그 글쓰기의 구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책을 쓴다고 하면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넘어가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소제목 안에 이제 글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 글에서는 또 작은 제목들로 이렇게 내용들이 묶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대충 보다 보면 당연히 이게 큰 글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그 위계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이 텍스트 속에서 그냥 헤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쓱 보시고 트랜스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거랑 이거 그 제목과 본문의 그 내용의 수준 차이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위계가 있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생각해줘가지고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 안 들어온 이유는 그 잘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을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통, 이게 저는 이제 필라테스를 해부학을 엄청 깊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요통, 좌골신경통, 디스크 요통, 이런 게 되게 힘든 단어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그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사전이라도 찾아보고 접근하면 훨씬 편해지실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치며, 독서의 실행은, 독서의 완성은 실행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삶을 바꿔야 그때부터 이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마케팅의 실행은 뭐예요? 그 실제로 내가 책에 읽었던 내용을 아웃풋을 내가지고 실제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진짜 실행일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관해서도 독서의 완성은 실행이니까 앞으로 3주 동안 저랑 같이 책 읽어보시면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대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고 Q&A 조금 하다가 마칠 건데요. 하나 좀 부탁드리는 게 오늘 이 시간도 어땠는지 후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그 후기 남기는 방법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편하신 방식대로 제가 인식할 수 있게 남겨주시면 제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어떤 책을 읽을 거냐면, 네, 처음으로 가서 역설계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역설계라는 책은 엄연히 따지면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움에 있어서 엄청 큰 팁을 얻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역설계 방식으로 내가 배우는 게 마케팅에 있어서는 엄청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역설계라는 책을 같이 읽을 거고, 사실 역설계에서 얘기 나오는 이 핵심 개념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에도 조금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설계를 다룰 거지만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인류의 조건까지 같이 읽으시면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네. 그 다음,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음 회차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책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해온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누다가 마칠게요. 오늘 내용 좀 어땠나요? 만족스럽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더 전자책이요? 전자책 봅니다. 전자책 보는데 전자책도 그걸로 날먹 독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렇게 저 PC로 많이 보는데 PC로 봤을 때 이렇게 대충 쓱 보면 보입니다. 전자책이 오히려 날먹 독서는 더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막 단말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전자책 단말기 있잖아요. 사볼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오늘 모임 좋으셨으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네. 구입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잘 모르시던데, 엄청난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음. 이거 제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겠습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책을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책 보관할 때도 되게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책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미 그 보관되어 있는 책을 택배비만 내고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연회비가 있기는 한데 뭐 3만 원 정도여가지고 연회비 내고 그냥 빌려보죠. 이게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 필라테스 일 하시는데 그 언제 도서관 가요? 그런 단점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택배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많이 빌려봅니다. 빌려보고 저도 이제 책 여기 보관하고 네. 유료긴 한데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지회원 4만 원짜리 이거 하면 되거든요. 국민도서관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 링크를 남겨드릴까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또 뭐 책과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30분까지만 얘기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우리 모임의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설계랑 같이 보면 좋은 책이요. 인류의 조건요. 네, 역설계가 훨씬 좋습니다. 역설계부터 읽으세요. 네네네. 물어보시는 게 없으니까. 제 책이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건 진짜 블로그 마케팅 책이에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한번 하고요. 날먹도서 처음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2시간 내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그 날먹독서를 한 번에 안 끝내거든요. 그가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에 그냥 10분,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대충 한번 보신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 총 합쳐가지고 2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날먹독서 하면서 엄청 재밌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책 읽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막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냐. 책을 읽으면은 어차피 시간이라는 그 같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바쁜데 막, 어,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책 읽는 시간이 아까워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읽어야 되나, 이 돈 버는 더 직접적인 활동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날먹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게 그냥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책 읽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지니까 그냥 내가 실제로 하는 일들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은 그냥 1년 100권 매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1년 100권, 1년 차, 2년 차때는 그냥 진짜 깡으로 읽었어요. 깡으로 읽고 오디오북 듣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딱 해내면서 와, 야, 1년에 100권 읽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날먹독서로 그냥 대충 읽고 그냥 100권 탁탁탁 넘어가고 있죠. 네. 이번에 쓴 제 책이요. 블로그 마케팅 어떤 점 때문에 꼭 읽으라고 추천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 홍보하시려고 한번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블로그 책들 보면은 다들 셀프 브랜딩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체험단이나 기자단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을 위한 책이 없거든요. 실제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업주 관련된 책을 이제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블로그 세상에는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막 그 블로그 기능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엄청 기본적이고, 근데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찾아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너무 기술적이지 않고 글쓰기를 알려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한 90% 이상의 예시들이 필라테스 센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님들, 원장님들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획기적인 방식 같아요. 도대체 100권 속도가 어떻게 궁금했는데 잘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100권 읽는데 가장 큰 힘을 준 기술이기도 합니다. 메모독서가. 사전 주문은 네, 카톡 주시지 마시고 그 교보문고 들어가시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들어가셔서 내 블로그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 렛츠고 렛츠고.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독서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 독서방에 있다가 다들 참여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쯤에 제 책으로 독서 모임 한번 하지 않을까. 당연히, 네. 저자 직강, 제 책 독서 모임. 네. 방향이 확실한 책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획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약간 책 쓰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방에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책 쓰고 싶다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많이 발견하지 못했던 책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책을 많이 읽어봐야 세상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알아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건 그런 거예요. 책만 읽는 거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책만 읽으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 계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방향성을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길을 가기 싫을 뿐인데 책을 읽는 거를 독서 모임으로 수익화하고 그런 것보다는 책을 읽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사업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에서 혹시 그 저희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제 블로그 찾아오셔가지고 단톡방에도 들어와 주시고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 어떻게 필라테스 강사님들, 원장님들은 좀 도움이 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이야기 들어가면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마케팅을 배웠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녹화본도 챙겨 드릴 테니까 한번 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뷰 꼭 부탁드립니다. 후기.